83년 인생의 경고. 평생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 당장 끊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오랜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죽고 싶지 않아. 그런데도 가난에서 벗어나기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여러 번 실패해보고 시행착오를 거듭한 끝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부터 끊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사례를 통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작은 사치는 절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작은 사치입니다. 저는 그동안 작은 사치를 참 많이 누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커피 한 잔, 주말마다의 외식, 필요하지 않은 물건 충동 구매 등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친구 철수의 이야기를 해볼까요? 철수는 직장 생활 내내 하루에 2번씩 카페에 갔어요. 커피 한 잔에 5,000원, 하루 2잔이면 만원이죠. 1년에 365일 매일 카페를 간다면 36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10년이 되면 650만원이 넘는 돈이 되는 거예요. 철수는 이 작은 사치가 자신을 망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커피를 집에서 만들어 먹으며 매달 저축한 돈으로 작은 재테크를 시작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났어요. 2. 감정 소비, 인생을 갉아먹는다. 두 번째로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건 바로 감정 소비입니다. 사람은 기분이 좋거나 나쁘면 충동적으로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비가 모이면 큰 금액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죠. 제 후배 지영이는 감정 소비로 인한 재정적 고통을 몇 년간 겪었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쇼핑을 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분을 풀기 위해, 기쁜 일이 생기면 자신을 축하해주기 위해 소비를 했죠. 한두 번은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쌓이면 결국 엄청난 금액이 됩니다. 지영이는 하루하루 카드값을 메꾸기 위해 생활비를 줄였고 결국 큰 빚을 지게 됐어요. 이제는 철저하게 계획된 지출만 하면서 빚을 모두 갚아냈고 감정 소비를 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3. 지출에 대한 무계획이 삶을 망친다. 세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지출 계획의 부재입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면 제게는 늘 계획 없는 소비가 문제였어요. 월급이 들어오면 이 돈을 어디에 쓸지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돈을 쓰고 돈이 부족해지면 카드 대출로 메꾸는 악순환에 빠졌던 겁니다. 제 이웃인 수미의 경우도 이와 비슷했어요. 수미는 사업 실패 후 빚더미에 앉게 되었는데 빚의 원인은 사업 실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그녀는 개인 재정 계획 없이 매출이 생기면 곧바로 사용해버리고 예비 자금이나 비상 자금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었던 겁니다. 이제 수미는 매달 정해진 예산 안에서 생활하고 비상 자금을 확보하는 습관을 통해 조금씩 안정된 생활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결론, 작은 사치, 감정 소비, 무계획한 지출을 당장 끊어라.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 사례를 보며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 우리는 모두 조금씩 이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사치를 허락하고 기분에 따라 소비하고 지출 계획 없이 생활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습관들을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83년을 살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이 세 가지를 당장 끊으세요. 처음에는 힘들고 익숙하지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의 재정 상태와 삶의 질이 서서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 일상의 습관부터 바로 잡아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게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에 대해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작은 사치, 감정 소비, 그리고 무계획한 지출의 문제는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이러한 소비 패턴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깊은 경제적 구멍에 빠져들게 됩니다. 오늘은 그 원인과 해결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작은 사치 큰 문제를 만든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작은 사치는 사실 큰 경제적 문제를 일으키는 시작점이 됩니다. 이 작은 사치의 문제를 미묘한 돈 관리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미묘하다고 느껴지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결국 큰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죠. 사례로 철수 씨를 다시 언급해 볼게요. 철수 씨는 처음에는 단순히 하루에 커피 2잔씩 마시는 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이 작은 사치가 자신에게 650만 원 이상의 지출을 가져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철수 씨는 이 작은 사치를 지출하는 동안 별다른 저축 계획이나 재정 관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예비 자금이 없었다는 사실도 깨달았죠.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은 모든 작은 사치가 결국 커다란 재정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사치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3가지 원칙을 권장합니다. 월간 지출 계획을 세우고 작은 사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라. 1일 지출 기록을 통해 어디에 돈을 썼는지 투명하게 파악하라. 작은 사치를 스스로 통제하기 위한 보상 체계를 만들어라. 예를 들어 일주일간 작은 사치를 통제했다면 작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2. 감정 소비 왜 멈추기 어려운가? 감정 소비는 많은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함정입니다. 슬프거나 화가 날 때, 혹은 반대로 너무 기분이 좋을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소비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비 습관이 결국 나쁜 경제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어렵죠. 지영 씨의 사례가 이를 잘 설명해 줍니다. 지영 씨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주 쇼핑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쇼핑은 반복될수록 더욱 강한 만족감을 추구하게 되고 지출의 규모도 점차 커졌습니다. 결국 매달 갚아야 할 카드 빚이 쌓이면서 경제적 압박이 심해졌고 삶의 질까지 떨어지게 되었죠. 전문가들은 감정 소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을 권장합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기록하기. 쇼핑 욕구가 들 때 감정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을 글로 기록하거나 대화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대신 다른 보상 찾기 운동이나 독서, 친구와의 대화 등으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비용이 아닌 시간으로 소비를 제한하기. 충동 구매를 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시간을 두는 습관을 기르세요. 24시간 후에도 꼭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만 구매하도록 하는 겁니다. 3. 지출 계획의 부재가 가져오는 재앙. 계획 없는 지출은 재정 관리의 핵심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수입이 많더라도 계획 없이 소비하면 결국 빈곤에 빠지게 됩니다. 수미 씨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그녀는 사업에서 성공했을 때는 수익이 많았지만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배분할지에 대한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업 실패 후 큰 재정적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을 강조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수입 대비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르세요. 50-30-20 법칙. 수입의 50%는 필수 생활비, 30%는 자아, 실현 및 여가, 20%는 저축이나 투자에 배분하는 법칙입니다. 비상자금 마련.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해 최소 3개월 이상의 생활비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출 기록과 평가. 매달 말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시선. 재정 관리를 넘어 삶의 질까지 변화시키자. 여기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보면 작은 사치, 감정 소비, 그리고 계획 없는 지출은 단순한 돈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단지 돈을 아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소비 습관이 결국 인생 전체를 좌우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의 본질은 결국 삶의 태도 변화에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자신의 감정과 습관을 조절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작은 사치, 감정 소비, 계획 없는 지출을 철저히 관리하여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내딛길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노력이 훨씬 큰 결실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